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이 아니고 그 이메일 질문 답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과 오키 광고를 알게 된 프로그래머 개발자 프리랜서 9년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에 비해 프로그램 로직 실력이 등급에 비해 많이 미흡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분의 이력서를 받아서 봤는데요.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 되시고,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몇 개월 단위로 프로젝트 굉장히 여러 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하신 건지, 한 회사에 소속되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신 건지 정확히,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휴가 중이라 급하게 막 이렇게 찍느라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봤는데, 여러 프로젝트를 하셨다. SI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그 부분마다 문제되는 거를 그냥 바로바로 제가 생각난 대로 읽어 드릴게요. 일단은 프로그래머 등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등급이 뭘까? 라고 하는데 정부 주도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종류에는 저처럼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실력으로 두드러 패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경력 연차를 정부 프로젝트, 특히나 정부 프로젝트나 대기업 프로젝트만 전문으로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은 자기 경력을 이렇게 나가서 그 경력을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에 의해서 페이가 대략적으로 산정이 돼요. 그런 방식의 어떤 영역인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예요. 저쪽은. 왜냐하면 저쪽은 연차가 되게 많은데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그러니까 진짜 막 어떤 사람 이런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경력이 14년이야. 그러니까 저 경력 관리는 애매한 포지션에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보통 그런 성향이 많이 띄는데 검수를 되게 까다롭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개발을 했는지 그냥 여기 그 개발 안 하고 다른 거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써놨는지 좀 애매하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개발 되게 못하거든, 그 사람. 엄청 못해요. 거의 못한다고 봐도 무관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경력이 14년이 채운 거야. 그러면 페이는 되게 세는데 자기가 개발 실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자기 프로필로 프로젝트를 받아와서 경력이 별로 없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다 시키고 자기는 자기 그러니까 경력이 워낙 많으니까 정부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돈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업체에 얼마만 떼주고 자기가 수수료만 딱 먹고 자기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런 등급 개념이 그런 건데, 뭐 고급 뭐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등급 개념 쓰는 분들 자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플레이스를.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부작용이 지금 사연 주신 분과 비슷한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등급이라는 개념을 쓰시는 순간부터 이제 연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구나를 이제 저는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있었는지 바로 알겠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첫 직장은 안드로이드 어플 업체였는데 급여가 밀리다 보니 퇴사를 하게 되었고, SI 업체로 이직을 했지만 인력 업체 형태이다 보니 거기서도 멘토는 없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멘토를 통해서 뭔가 배운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저도 멘토가 딱히 없었는데 그냥 본인이 하다 보면 오르는 경지 같은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창의성 관련, 개발자의 창의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기술을 누군가 배우고 구전해주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독자적인 창의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검토해서 찾아내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제가 관찰한 엘리트들은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 자체를 진짜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간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다라는 개념이 많이 성립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서 다 공개돼 있고, 애지간하면 공개돼 있고, 그 만든 개발자들 다 커뮤니티로 소통하고 있고, 오픈소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가 배우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데 쉽게 배우고 싶은 거지 다들. 그래서 멘토가 딱딱딱딱 찝어주는 걸 원하는데, 사실 자기가 하려면 다 하죠. 근데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 습관이 오래 가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멘토가 있고 없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통은 저는 얘기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경력이 워낙 있으시니까 충분히 기회는 있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혼자 아웃소싱으로 파견 나오고 그러다 보니 실력, 스킬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참 제가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좀 빡세게 하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니까, 지금 상황 탓하시잖아요. 왜냐면 아웃소싱으로 파견 나간다고 실력 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여가나 이런 시간에도 사실 스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력이, 경력이 거의 막 9년차 이렇게 되시는데, 그것만큼 본인이 봤을 때도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이쪽은 전문직에 가깝고, 전문직인 걸 떠나서 고집중 직업군이라서 어설프게 그냥, 그러니까 영어 공부랑 똑같아요. 어설프게 우리가 10년, 20년씩 해도 영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제 영어 막 빵 영어 한 6개월 정도 막 제대로 이제 미드에 미쳐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몇 개월 만에 또 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껴야 하는 건데 지금 뭐 주변에 나는 초보고 막 이러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막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된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별로 상황 안 좋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킬업을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막, 옛날에 뭐, 오키에서 뭐, 그게 오해가 생겨서 뭐, 그렇게 말한 거긴 하지만, 제가 마치 이렇게, 현업은 실력이 안 늘어요. 이렇게, 막 현업 자체를 막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누가 왜곡해서 글을 올린 경우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현업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실력 잘 안 는다고. 그게 지금 그런 사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IT 업계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SI부터 대기업까지 진짜 바닥에서부터 프리랜서부터 모든 거 다 해보고 나 사업까지 다 해봤잖아.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난 결과를 얘기하잖아. 왜 팀노바의 고졸 애들이 3,000대 중반 이상으로 받아가면서 그렇게 취업을 하겠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실력이 좋은 걸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썰을 푸는 것도 참 웃긴 거죠. 이걸 도와주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다 성공하는 플랜밖에 모르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례 있다니까요. 내가 단편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야. 특히나 거기 커뮤니티 오키에서 일부 사람들이긴 한데 근데 워낙에 여론 자체가 우리를 무조건 몰아가는데 봐봐 이런 사례 있잖아요. 심지어 그 커뮤니티 이용하시는 그 개발자 분인데도 실력 안 늘 수도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본인의 패러다임이나 생각 전환이 되게 필요해. 어쨌든 내가 지금 제자리 걸음이다? 주변 상황이 그럼 혼자 하는 일이 아니면 실력이 늘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혼자 하는 프리랜서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거는 본인에게도 좀 어느 정도 상황적으로 책임이 있다. 주위에서도 본인 하기 나름이라 하지만 맞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멘토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방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 돼요. 주변 탓하면은 실력 안 늘어요. 주변 탓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력 안 늘어요. 이거는 제 망고의 진리입니다. 저 진짜 많은 개발자 봤거든요. 주변 탓하는 사람 치고 자기 실력조차도 발휘 못 발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 프로필 보내드리기 때문에 특정 회사임 수정함 제가 이 부분 다 지웠어요. 딱 지웠어요.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스프링 기반 JSP, jQuery 스킬이 많이 부족해서 투입을 하면 등급이 중급이라서 금방 아웃풋이 나오는 줄 알고 부담감 점점 최고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소설 써볼게요. 그냥 아까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초반에 그냥 대충 휘둘리면서 하셔도 그래요. 이분이 지금 전문대 가셨다가 전문대에서 4년제로 편입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서울 학교,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대학교는 아닌데 인서울 학교 컴공이 나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공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기본적인 스프링 기반 JSP, jQuery 스킬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센스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JSP나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쓰는 거 되게 뻔한데 근데 이거 가지고 허둥지둥 되는 실력이라는 거는 애지간한 치고 올라오는 2, 3년 차들한테도 밀릴 확률 높거든요. 제가 신입 개발자들 중에서 스프링이나 이런 거 제대로 하는 애들 가끔 종종 봐요. 그리고 국비에서 주로 스프링하고 그런 얘기 있더라. 그 뭐지 4년대 애들인가 신입 개발자 애들한테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무슨 웹 개발자한테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90% 이상이 그 스프링을 안 하고 다른 거를 했대요. 90%가 그 정도로
이렇게 국비에서는 흔한 플랫폼인데 이런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공부 할 때에는 많이 추천하지 않는 그런 건데, 그렇지만 점유율이 제일 높은 아이러니한 시장이죠. 워낙에 국비에서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애들 말고 진짜 제대로 준비해 온 애들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이해가 제대로 되고 온 애들 많더라고. jQuery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웹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파싱을 하고 이런 거 아는 사람 있을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근데 아니, 개발적인 게 되게 유기적이고 야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되게 까칠하고 막 되게 막 성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시궁창인 곳에서 누가 성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시궁창이야.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너무 많아. 자기가 가진 좋은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변 탓하면서, 또는 막 멘토 멘티 같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면 되지. 이런 거 보면 속상해요. 주변 상황 탓하다 보면요, 그 상황에서 그냥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은 안 늘죠. 이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력자가 되면은 되게 멋있게만 살 줄 아는데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이분처럼. 그래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보통 이거 아웃풋 속도 잘 안 나오는 거는 일 처리하는 프로세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야에서 이런 거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 사람이던데, 제가 그 이력서 보니까 그런 분인데 속도가 안 나오는 거는 애초에 배울 때 그냥 대충 일정 맞추려고 적당히 했을 확률이 높아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부터 다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웹브라우저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럼 개발 빨라질 거예요. 어차피 이런 정부 프로젝트에서 하는 테크닉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사실 엄청난 고도화된 뭐 이런 것보다는 고생산성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속도 안 나오는 개발자분들, 물론 이제 제가 본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이제 일반적인 일 못하는 사람들이나 되게 느린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한번 소스를 짜면 그 다음에 재사용성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맞추기 급급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힐링하고 존나 게으르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언제 한 번이라도 야무진 프로세스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데, 야무지게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급급해서 맞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쌓이고, 나 야근했으니까 열심히 했다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은 그 야근을 할 필요도 없는 일 가지고 스킬이 부족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연차 정도 되면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지금 정도 연차는 참 권위는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은 그냥 조용히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이도 이제 30대 후반이시고 지금 결혼도 하셨는데 아이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거 보낼 때 좀 막 좋은 소리 들으려고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내가 무슨 칭찬해 주려고 합니까? 막 좀 이렇게 주제 파악 못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짜증나, 그럴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 소리가 어떻게 나가요, 사실. 아무튼 막 이거 싫으시면은 그냥 보내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어쨌든 지금 이거 JSP, jQuery랑 그리고 언급하는 기술 자체도 트렌디하다기보다는 그냥 정부 프로젝트에서 적당히 쓰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애초에 트렌드에도 관심 없고 되게 게으르게 공부할 확률이 높은데, 이게 공부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요. 경력 1, 3년 차에 본인이 한 습관이 경력 4년부터 진짜 6, 7년 차에 자기 인생을 좌우하고, 6, 7년 차까지, 1년 차부터 6, 7년 차까지 쌓은 게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사람 나이 먹으면 잘 안 바뀌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아키텍처부터 다시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동작하고, 스프링을 썼을 때 뭐가 좋고,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내부에서 지원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스프링. 이거를 왜 정부 프로젝트에서 차용을 했는지, 왜 스프링 프로젝트가 이렇게 막 그런 거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등등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 못하는 개발자 진짜 많거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하고 있는 플레이스, 잘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코드라는 것도 짤 때 굉장히 융통성 있게 짜서 코드의 재사용성 같은 부분도 좀 신경을 쓸 수 있어서 지금 아마 특히나 정부 프로젝트는 엄청난 최적화 같은 거 거의 필요 없어. 그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 생산성,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집중된 코드를 짜버릇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정부 프로젝트 가는 프리랜서나 뭐 공기업 프로젝트 그냥 뻔한 기술 가지고 뻔하게 하는 뭐 그런 분야에 가시면서 이거 가지고 사실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사실 개발자 오래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이거 개선해내셔야 돼요. 자꾸 자존감은 떨어져서 다른 일 하고 싶어도 이제 한 가정이 애 아빠라서 다른 직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닐걸요? 궁지에 몰리면은 노가다라도 해야죠. 노가다 하기 싫으면 일용직도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부터 그거 하셔가지고 아는데, 그 안에도 기술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받고 기술 없는 사람들은 진짜 허드렛이라면도 돈 적게 받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마 이거 보는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니면 개발자 지망생들이 이해가 안 될 거야. 어떻게 경력이 있는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봐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연 같은 거 올 때 냉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지금 괜찮습니다, 사회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까? 그래서 절대 바뀌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는 욕먹을 거 알면서도 보냈다는 얘기거든. 이 상황을 만든 거에 제가 봤을 때 제가 경력 15년 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같은 플레이스에 제가 조금 더 오래 있었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본인이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제 고급이 되면 분석, 설계, 개발 혼자 다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요새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제가 분석, 설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서 응용 2단계를 하는 거거든요, 팀노바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CTO가 되든 경력이 고급,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프리랜서 기준 또는 정보 프로젝트 기준의 고급 개발자가 되시면 모든 설계 부분을 총괄을 해야 되죠. 당연히 경력이 오는 거 페이도 셀 텐데 총괄을 그럼 경력 많은 사람한테 시키지 누구한테 시켜? 그러면은 분석 설계가 필요해요. 분석은 이 상황에 개발 계획 같은 거예요. 개발 기획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거를 3년차, 5년차, 6년차한테 맡긴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는 띵킹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우리 프로젝트가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부분마다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건지 꽤나 훌륭해야 됩니다. 근데 그 띵킹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이 안 좋고 그냥 기술을 이제 표면적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하고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 좀 적당히 그냥 오늘 어디 뚝에 그런 거 있어요. 뚝에 구멍이 났는데 뚝을 다시 지운 다음에 다시 지어야 되는 게 맞잖아, 뚝이라는 거는. 근데 다시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잘못된 프로세스를 가진 개발자들 특징이 뚝을 다시 부시고 다시 짓기보다는 그 구멍만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 구멍이 커져가지고 쩌적쩌적 갈라지면서 전체가 대비 못한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뚝을 다시 짓는다는 생각으로 좀 독한만 먹고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뭐 경력이 많든 적든 공부는 필수예요, 모든 개발자들한테. 일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네, 그게 좋아요. 지금 이 경력 대비 지금 하는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안타깝게도. 9년차하고 주로 안드로이드 시작해서 지금 웹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웹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질문은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프레임워크, jQuery, 요즘 jQuery 자체는 뭐 쓰기 나쁘지 않은데 기술 스택도 되게 좀 약간은 좀 옛날 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프로젝트나 이런 대기업 프로젝트 이제 SI로 오는 것들이 문제가 그거야. 그냥 적당히 만들어주면 좋은 기술을 특별히 쓰지 않아도 상관 안 해요. 골 때린 거지.
뭘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웹브라우저 본인이 하는 거, 웹브라우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 대한 기본 공부, 그리고 jQuery 아까 언급하신 거, 그리고 자바 서블릿 페이지라고 하는 JSP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부분도 아셔야 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왜 굳이 갖다 써야 되는지, 또는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JSTL이나 아이바티스나 뭐 마이바티스 같은 걸 왜 쓰는지, 데이터베이스도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셔야죠. 주로 정부 프로젝트면 오라클 아니면 MS SQL 쓸 것 같은데, 왜 이게 RDBMS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런 건지 하나하나 공부 다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정답은 아닐 수가 있죠. 제가 어떻게 글만 보고 사람을 완벽하게 판단합니까? 근데 그냥 소설 쓰는 거예요. 제 소설이 맞다면, 지금 보통 이런 질문에는 이런 냄새가 나죠. 왜냐면 제가 사람 많이 뽑아보니까, 뭐가 부족한지 알아서 정확하게 질문 딱 집으면 대답 못 하시더라고, 대부분.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 이 영상 다시 계속 돌려보시면서,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지금 기본이 뭉개지니까 개발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로 개발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부 프로젝트 할 만하죠. 그러니까 쉬운 일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어려운 일, 설계 분석, 본인이 말씀하신 고급 개발자가 해야 될 거 들어가면 잘 안 돼요.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부 프로젝트 분석 설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사연 주신 분한테는 좀 어려운 거죠. 왜냐? 사전에 잘 쌓아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본인 잘못이 한 80% 정도 된다. 상황이 어쩌저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개발자가 무슨 뭐 엄청난 장비 있어야 공부하는 분야입니까? 그냥 솔직히 지금 홈페이지만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시면 그래도 한 1, 2년 안에는 좋은 실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